(2001년) 가을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의 유적 발굴 현장에서는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발표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아주 이색적인 유물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찾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찾은 것에서는 가장 오래된 벽시 한 톨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벽시였다. 이 벽시는 13,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고 세계 벽시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대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3,000년 전의 소로리 벽시, 이 작은 벽시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충북 청원군. 충청북도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단지는 286만 평 규모로 지난 9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완공돼가는 시점에 있다. 이 과학단지의 맨 끝자락인 옥산면 소로리의 유적 발굴 현장에서는 복토가 끝난 흙을 다시 파헤치고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유기물이 퇴적돼 만들어진 토탄층에서는 박테리아 활동이 적어 많은 동식물 유체들이 남아있다. 발굴단에서는 벼를 포함한 동식물 유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굴을 책임진 이용조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인 한양 수양계와 청원 두루봉 동굴을 발굴한 고고학자다. 이 발굴의 중요성 때문에 청주 MBC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담당했다. 깊이에 따라 토탄을 떼어낸 다음 이것을 쪼개서 벽시를 찾았다. 쪼갠 토탄 덩어리는 물에 담가 푼 다음 채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아주 작은 벽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발굴에서는 식물의 뿌리, 줄기, 잎과 각종 씨앗 등 매우 다양한 식물 유체를 찾았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고대 벽시는 외형상 지금의 벽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는 두 종류다. 현대 벼와 같은 모양의 고대 벼와 좀 더 길쭉한 형태의 유사벼다. 우리는 40개나 발굴된 유사벼 하나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서울대학교에는 세계에서 8대밖에 없다는 AMS 연대 측정 기기를 갖추고 있다. 과연 얼마나 오래된 벼일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AMS 방법은 그 방사성 탄소의 그 연대 측정법인데 5만 년 이내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가 고고학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정확도가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좋고 또 객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500년 전 소로리 벽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며 그동안 벼의 존재를 만년 이후로만 봐온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대사건이다. It certainly could be. It seems very likely, in fact. And I'm totally fascinated that there's really rice here that early, whatever stage it is.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at there would be rice. 我说不好，我就是说你对现代这个学术界关于水稻起源的这种理论呢，是一个极大的冲击，就是说不符合现在哪一个理论都不符合，所以，但是理论是要根据实际情况来做的，所以你这个如果现在我只能说是受到了很大的冲击，但我不知道如何来解释你这个现象。 그동안 벼의 기원지로 알려진 곳은 야생벼의 분포가 다양한 인도 북부 아셈에서 중국 운남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출토된 벽시의 연대가 이루고 벽시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중국 양자강 하류 지역 두 곳이었다. 특히 한반도는 이 중국의 양자강 하류 지역에서 육로나 해로를 통해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이제 소로리 벽시가 발견됨으로써 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대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 재배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여기에 자생했다면 그럼 이것은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작물의 발생을 주관하는 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래나 저래나 즉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여기에 자생했거나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앞으로 제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소로리 벽시가 발견된 13,000년 전은 후기 후석기 끝 무렵이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이 시기의 인류는 먹을거리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냥감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먹을거리에 관심을 두다 농경을 발견한 것이다. 농경을 시작한 이후 인류는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했고 정착 생활은 씨족과 부족을 탄생시켰다. 이후 인류는 급속한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 4대 문명 발상지를 이룩한 인류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지배 세력이 필요했고 통치를 위해 말과 문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명은 농경과 정착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농경의 정점에 놓여 있는 벼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60%가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이용해온 식량이다. 在全世界人的食物里面，最重要的两种谷物，一个是小麦，一个是大米。那么这个亚洲的人，大部分是吃大米的。这个大概全世界相当于这个，小麦和大米的这个年产量差不多。但是小麦的播种面积超过水稻1倍，超过水稻1倍。小麦的播种面积，小麦的播种面积比水稻的播种面积多1倍。但是它们两个的产量是一样的。那么，所以稻作农业产生以后，对于人类的繁衍起了非常重要的作用。 현재는 우리가 거의 쌀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주식의 기운이 무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벼농사를 짓게 되고 오늘날 쌀밥을 묻게 되느냐 이건 얼마나 우리 생활을 밝히는 데 중요한 겁니다.
인류 문명의 불을 지핀 벼. 그렇다면 이 벼는 어떤 특징을 가진 식물인가? 벼는 온난수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아열대 식물이다. 파라에서 수확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30도 이상에서 잘 자라는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벼 껍질인 왕결은 유리질로 만들어져 있어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벼의 종류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수천 가지에 달한다. 우리 충북대학교 팀이 발굴한 토탄 이 구역에서 전에 1차 조사 때로 발굴한 소로리 H구까지는 직선 거리를 본다면 약 40m쯤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돌 연모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주먹대패, 글개, 밀개 등과 함께 또한 여기서 특징적인 연모는 홈날 연모였습니다. 소로리 유적을 발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발굴은 지난 97년부터 98년 봄까지 충북대를 비롯한 3개 팀에 의해 발굴됐고 구석기 문화층인 석기를 찾을 목적으로 발굴한 것이다. 소로리에서는 다양한 구석기 연모들이 발견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7점이 발견된 홈날 연모. 홈날 연모는 주로 사냥한 짐승의 힘줄을 자르거나 곡식을 수확하는 데 사용했다. 토탄층을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발굴팀은 토탄층이 몇 개로 형성된 것인지,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바닥면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벽시가 출토된 토탄의 연대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추기를 이용해 지층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소로리 지역이 2개의 토탄층이 있다는 것과 바닥면이 하천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갈과 모래층을 확인했다. 벽시가 주로 나온 상부 토탄층의 맨 윗부분은 벽시 연대와 거의 같다. 두 기관에서 측정한 토탄의 연대는 비슷한 결과를 얻어 신뢰를 주고 있다. 과연 벽시가 출토된 시기의 기후는 어떠했을까? 그 시대에 살았던 식물의 꽃가루로 당시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꽃가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식물의 식생 변천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발 고도 32m.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 이전에는 초본 식물이 주로 살았던 것으로 봐서 비교적 추운 기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000년 전 이전에는 벽과와 사촉과가 습지에 살고 있었고 국각과 식물이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나무는 주로 한랭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한양 시원한 지역에서 자라는 가문비나무가 공존했었다. 그러나 13,000년 전 이후에는 온대성 수종인 참나무와 오리나무가 급속히 증가했다. 13,000년 전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급격하게 기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소로리 연대와 같은 시기에 고기후를 증명한 사례가 없어 우리는 일본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최근 일본 내륙 지방에서 소로리 시기에 해당하는 꽃가루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분부성 산하기관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야스다 연구원은 중국 양자강 유역과 우리나라 제주도, 일본 등의 꽃가루 분석을 통해 당시의 기후를 추측해낸 이 분야의 대가다. 취재진은 소로리의 꽃가루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그는 미 발표된 일본 내륙 지방의 호수 비파오의 꽃가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일본 특산종인 삼나무와 밤나무 이외에 소로리에서 발견된 소나무와 가문비나무도 많이 검출됐다. 특이한 점은 소로리 시기와 같은 시기에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この16,500年前のところを境にしてですね、上になるとこの反応期が増えてきますね。でこれは明らかにこの時代から気候が温暖化した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時代から日本でも気候が温暖化するという証拠が得られていますから、これはこの花粉分析の結果は正しいと思います。취재팀은 소로리 상부 토탄 층에서 나온 잡초 씨앗들이 어떤 종류인지 분석을 의뢰했다. 수계と日本で言ったらセリ 사초와 미나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꽃가루 분석에서 나온 식물과 대부분 일치한다. 뭐雑草といいますか、中でもカヤツリグサ科のスゲの仲間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堆積物も泥炭でピート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も湿地に生えますスゲが多いというのは矛盾しないし、非常に環境をよく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でそれ以外に、エゾマツの仲間ですね、ピセアの仲間みたいな種子が出ますので、それがその湿地の周囲に比較的近いところに生えていただろうというのが、予想されますね。種から見るとそういうことが言えるかと思います。 당시의 기온은 어떠했을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빙하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소로리 상부 토탄층 시기는 기후변화가 크게 있었다. 만년 전보다 기온이 높았고 현재보다 2, 3도 정도 낮은 기온이다. 지구의 빙하기 끝 무렵인 2만 년 전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극지의 빙하가 녹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이 많게는 100m까지 올라갔다. 그 결과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한국과 일본은 현재의 지도를 형성한다.
실제적으로 아까 벼가 재배하려면 어느 정도 추운 따뜻한 기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후를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기후였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아열대 식물로 알려진 벼는 얼마나 낮은 온도에서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일까? 춘천 작물시험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10년 주기로 냉해가 찾아오는 것에 대비해 벼의 냉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벼의 성장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와 개화 시기다. 발화 실험 온도인 섭씨 13도는 현재 자연 상태에서 발화시키고 있는 평균 기온 20도보다도 7도 정도 낮은 온도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반 벼와 오랫동안 한국에서 자라온 재래벼로 실험을 해봤다. 실험 결과 재래벼의 경우 13도에서도 대부분이 싹을 틔웠다. 우리가 육성 중인 그 장려 품종이나 계통들은 70% 이상의 발화율을 보이는 것들이 한 30% 정도로 나타나고 재래도들은 70% 이상의 발화율을 보이는 것들이 약 70% 정도 나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벼가 냉수에서 어느 정도까지 잘 자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소양호의 찬물을 논에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실험을 한다. 과연 이런 낮은 수온에서 벼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냉해를 입은 벼는 성장 속도가 늦어 키가 작고 알곡이 들어차지 않은 쭉정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재래벼는 대부분 섭씨 15도의 저온에서도 잘 자라고 알곡이 잘 익는다. 결국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온도에 대한 어떤 적응성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발화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10도 이하에서도 일단 발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의 높은 온도 쪽도 보면은 한 45도 이 수준까지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적응 레인지가 아주 넓은 그런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재배벼의 생장 한계선은 아한대 기후인 북위 53도, 중국 흑룡강성 북쪽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소로리는 훨씬 낮은 위도다. 설사 거기서 2도 또 지역에 따라서는 5도, 7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여름에 그런 재배 기간 쪽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한 달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출수기가 빠른 조생종 쪽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보면 재배가 아무런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재배가 가능하다고 봐야죠. 아마 그 당시에 만약에 벼가 살고 있었었고 우리나라에 자생한다면은 추위에 강한 품종이겠죠. 지금도 사실 현재 기온보다도 몇 도 낮은 데서 잘 사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오대산 위에서 키운다든지 아니면 만주에서 키운다든지 그런 벼들이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벼들이 지금보다 온도가 좀 낮다고 해서 못 산다는 건 없죠. 소로리에서 벼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곤충이 발견됐다. 이것은 날개의 특징 때문에 드물게 종까지 구별이 가능하다. 곤충 날개는 외골격으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다.
굵게 선이 가 있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로로 점 무늬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쭉 세로선을 만들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딱정벌레에서 이런 특징들은 가끔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약간 오목한 부분, 그러니까 아주 볼록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가로 무늬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 가로 무늬는 이제 세로로 이 되어 있는 곤충은 넓적벌이 입벌레다. 이 종에는 두 가지 색깔의 종이 있는데 소로리에서 모두 발견됐다. 이 두 가지 종류가 발견이 됐는데 한 종류는 지금 벽과의 식물을 주로 현재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종류는 사촉과의 식물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사촉과의 경우에는 몰라도 적어도 벽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벽과가 충분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넓적벌이 입벌레는 애벌레 시기에 벼 뿌리를 먹으며 자란다. 그 당시 벼하고 같이 그런 곤충이 출토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기온을 가진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무슨 뭐 빙하기의 끝이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추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출토된 증거물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고 당시의 환경은 분명히 곤충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도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소로리 벽씨는 객관적으로 존재 가능성과 연대가 확실한